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이번에 출시한 코세스 벤에서 출시한 KTC P500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점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는 정말 저가 단말기부터 뭐 정말 많죠. 그죠? 그런데 이 단말기는 가장 고가의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이왕 쓰고 싶은 그 유선카드 단말기가 있다면 이 단말기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두 대를 놓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한 대는 앞면, 한 대는 뒷면을 이렇게 향해서 제가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기능이냐면, 지금 보시면 뒷면을 좀 볼게요. 이거는 그 전원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랜선이죠. 이렇게 랜선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유선카드 단말기는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선 반대편에 있는 선은 공유기나 모뎀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공유기나 모뎀에 보면 구멍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구멍 중에 한 곳과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유기와 모뎀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랜선 작업을 또 해야 되겠죠. 뭐 어떤 경우에는 10m, 20m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공사를 좀 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자, 이걸 빼도 결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뺐습니다. 이거 상상조차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와이파이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와이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와이파이, 와이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요, 이거 하나 사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있죠. 이거 하나 7,000원 정도 되는데 사면 됩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다 꽂으면 되겠죠. 여기 USB라고 쓰여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자 볼게요. 와이파이 연결 확인 요망이라고 뜨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볼게요. 여기 이제 와이파이가 지금 빨간색인데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그쵸? 네, 이렇게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는 점도 정말 획기적이죠.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요, 자, 이 KTC P500 모델은 단말기 이 부분이 어떤 기능이냐면요, 이 기능이 바로 그 사인패드 기능입니다. 여기에 사인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제를 할 때 사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로 여기 이제 고객이 직접 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패드 일체형이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고객이 직접 카드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액 누르라고 뜨죠. 그쵸? 그래서 고객이 직접 카드를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예전에는 카드를 건네주고 결제하고 다시 영수증과 함께 카드를 받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직접 고객이 카드를 투입을 해서 결제를 한번 해볼까요? 1,000원 결제를 해볼게요. 그럼 결제가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고객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여기서 예를 누를 수도 있죠.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출력이 됐죠. 고객이 직접 자기 카드를 가져가면 됩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당연히 취소 버튼, 여기 취소 버튼 있죠. 취소 버튼을 눌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버튼 누른 다음에 직전 취소죠. 마지막에 결제한 건 직전 취소입니다. 3번. 그죠? 3번 직전 취소가 있잖아요. 3번을 누른 다음에, 그다음에 확인하시고요. 1번.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예. 취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고객이 직접 본인의 사인을 할 수가 있겠죠.
5만 원도 한번 해볼까요? 자, 5만 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을 먼저 고객이 카드를 집어넣은 다음에요. 6만 원을 한번 결제해 볼게요. 6만 원. 자, 할부 일시불은 그냥 입력이죠. 서명하라고 뜨죠. 여기 보면 여기 서명하라고 뜹니다. 서명하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은 예. 자, 자동으로 이렇게 절단이 됩니다. 그리고 취소할 때는 취소 버튼을, 여기 취소 버튼이 있죠.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제한 건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여기 3번 직전이죠. 마지막에 결제한 거니까요. 3번 눌러주고 입력을 하시고요. 3번 눌러준 다음에 여기 3번이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없으니까 이쪽에는 있죠. 진행. 자, 예. 출력. 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절단이 됐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넣어서요. 그죠? 편리하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진짜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카드를 직접 받을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페이코 결제가 있습니다. 페이코 결제도 가능합니다. 요즘에 페이코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페이코를 쓰고 있지만.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컨택리스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다시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게 이제 컨택리스라는 그런 그런 표시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요, 카드를 보면 이 표시가 있죠. 이 표시가 있는 카드를 여기다 대라는 겁니다. 이게 표시로 이렇게 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이제 카드를 넣어서 결제할 필요가 없다. 카드를 넣어서 결제할 필요가 없어요. 고객이 직접 자기 본인의 카드를 여기에다가 대면 결제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면요,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 표시입니다. 스캐너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코드 표시고요. 이게 바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죠? QR코드죠. QR코드와 바코드를 이 스캐너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코드 결제 방식은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페이 결제 방식이고요. QR코드 결제 방식은 제로페이 결제죠. 제로페이를 결제할 때 이 QR코드로 이제 QR코드를 읽어서 제로페이를 결제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스캐너를 통해서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를 결제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페이코 결제도 가능하고요. 물론 요즘에 가장 핫한 결제 프로그램이 바로 애플페이죠.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인패드, 그죠? 사인패드 기능도 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할 때 보통 사인패드에다가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거나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할 때 고객의 본인의 그 휴대폰 번호나 또는 그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 단말기는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이 단말기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그 배달의 민족을 이용해서 또는 뭐 요기요라는 그 배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 있죠. 예, 그런 업체에서 그 컴퓨터에다가 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프로그램을 깔고 그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면, 그죠? 젠더가 있는데요. 젠더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프린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용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밖으로 빼고 닫으면
자동으로 용지가 절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투입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결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이 아이스 칩은 항상 위로 가게 하시고요. 카드를 넣습니다. 그럼 금액을 누르라고 하겠죠. 2,900원 한번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반드시 여기 입력 버튼이 있죠. 파란색 버튼, 녹색 버튼이죠.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고객에게 여쭤보면 되겠죠. 고객님, 카드를 영수증을 드릴까요? 여쭤보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 2번 누르면 되겠죠. 필요합니다 하면 1번 누르면 됩니다. 1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장이 나오는데요. 두 장 내용 다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빼서 이렇게 카드와 함께 영수증을 드리면 되겠죠. 자, 2,900원짜리를 한번 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6만원,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인도 해야 되고요. 고객님이. 그리고 사인은 여기다 합니다. 고객이요. 그리고 고객님에게 몇 개월 해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도 봐야 돼요. 6만원 결제해 볼게요. 6만원 결제하면, 그 다음에 6만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입력. 그러면 이제 할부를 몇 개월로 해줄까요?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님 할부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그러면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여기 만약에 3개월 해주세요라고 하면 3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돼요. 여기 지움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지움은 이 숫자를 잘못 변경을 할 때, 지울 때 이 지움을 통해서 지우고 또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이다 하면 3 누른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일시불이다 하면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이 0이라는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일시불이 돼요. 사인하라고 하죠. 이때 고객은 여기에다 사인을 하면 됩니다. 여기 바로 사인 패드죠. 이렇게 사인하면 돼요. 자, 여기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사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6만원을 해볼게요. 입력. 일시불은 그냥 입력입니다. 이 0 상태에서 서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 자, 그러면 이렇게 영수증이 자동으로 잘리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영수증은 다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서명 표시도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서명 표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빼서 고객님에게 그냥 드리면 되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영수증은요.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수증을 잘 보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 업체 이름이 나옵니다. 산우물 낚시터고 안성에 있고 그리고 카드 결제한 카드의 내용이 나오겠죠. 롯데카드고 카드 번호가 땡땡땡땡 나와 있죠. 여기 중간에 안 보이는 거는 개인 정보니까 카드 개인 정보니까 다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결제 날짜 2023년 4월 22일 새벽 0시 17분 43초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6만 원이고요. 그리고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입니다. 이 승인번호를 가지고 취소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승인번호는 8자리입니다. 우리가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송장번호잖아요. 그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제를 했고요. 하나는 6만 원, 하나는 2,900원짜리를 결제를 했습니다. 자, 결제했으니까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겠죠.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녹색이죠. 파란색이죠. 죄송합니다. 이 파란색이 취소 버튼입니다.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로페이 취소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제로페이 취소조회도 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 취소도 가능하고요. 페이코 취소도 다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페이코 결제도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도 다 취소도 할 수 있고, 승인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자, 볼게요. 이 6만원하고 2,900원을 결제를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건 6만원이죠. 자, 취소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여기 직전 취소입니다. 자, 이게 신용카드잖아요. 신용카드.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 기억해 놓으세요. 직전 취소. 3번 눌러볼까요? 3번 눌러보면 3번 누른 다음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카드 번호. 이게 뭐냐면 승인 번호입니다. 위에 있는 게 승인 번호예요. 승인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승인 번호 8자리죠. 6154 8620 롯데카드고 이게 카드 번호입니다. 그리고 금액입니다. 맞으면 진행 1번. 자, 이렇게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취소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만 원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6만 원입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2,900원. 자,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900원은 그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가 아니고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취소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직전 취소는 이미 했죠.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니까요. 직전 취소는 이미 했습니다. 3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없겠죠. 없죠. 직전 취소는 취소를 했기 때문에. 자, 그 전에 이거는 직전 취소가 아니죠.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가 아니고 그 전에 결제한 카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가 아니고 그 전에 결제한 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1번 누른 다음에 1번 여기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거래 일자라는 건 뭐냐면 카드를 언제 결제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카드를 결제한 날짜가 언제냐 그 얘기예요. 어제면 여기 지움이라는 버튼이 있죠. 지움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04 어제가 날짜가 며칠인가요? 21일이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오늘이 22일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 그 원거래 일자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원래 거래한 날짜가 언제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거래 승인번호. 승인번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승인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수증을 모르면 영수증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는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하시면 알려줍니다. 승인번호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 승인번호가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26116619입니다. 승인번호 입력했죠.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총 금액은 2,900원이었어요. 자, 카드를 삽입하세요. 카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 카드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 뭐죠? 올 수가 없는 경우에, 넣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마지막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 그 전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입니다. 1번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원거래 날짜는 오늘이죠. 자, 원거래 승인 번호는 여기 이제 승인 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직전 취소는 잘 하시는데 그 전에 결제한 거 취소할 때는 잘 못 하시더라고요. 어려우시나 봐요, 그게. 자, 카드를 삽입하세요. 이때 카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에. 카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분이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있으니까 넣어야 되겠죠. 자, 수신 중입니다. 출력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취소가 됐죠. 이렇게 마이너스 2,900원이 이제 앞에 취소가 됐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단말기는 카드를 빼달라고 하죠. 뺄 때까지 소리를 합니다, 얘는. 그죠? 정말 똑똑한 기능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카드 결제 취소하는 방법도 또 배워봤습니다. 삼성페이를 한번 결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페이는요, 여기에다가 결제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결제를 할 수도 있지만, 고객이 직접 본인의 카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쪽에다가 카드 결제하는 걸, 삼성페이 결제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객은 본인의 그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 뒷면을 되겠습니다. 됐죠? 삼성페이죠? 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2,500원 해볼게요.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해볼게요. 고객용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가맹점용은 나와요. 됐죠? 이렇게 하고요.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눌러준 다음에 직전 취소죠. 마지막에 결제한 거니까요. 3번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세요. 맞으면 1번 진행. 자, 그 다음에 고객 전표 출력하시겠습니까? 안 할게요.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고객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돼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활성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삼성페이를. 자, 이렇게 이제 고객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죠. 삼성페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죠. 고객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먼저 가맹점 대표님이 먼저 여기서 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신용 버튼이죠. 이거 신용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 보면 신용 승인 있죠. 신용 승인을 눌러주세요. 금액을 먼저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때 고객이 됩니다. 여기다 볼게요. 자, 되죠? 제가 됐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전표 출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다가 고객이 될 때는 먼저 대표님께서 여기 신용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 신용 승인 있죠? 신용 승인을 눌러주고 금액을 입력을 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줘야 되겠죠? 이때 카드 삽입하세요. 바코드 NFC 대기 중. 이런 멘트가 떴을 때 그때 고객은 여기다 되는 겁니다. 여기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직전 취소죠. 3번 표시가 되고 입력 버튼 눌러주면 자, 삼성카드고 이게 승인 번호예요. 위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카드 번호고요. 맞으면 1번 진행. 그 다음에 고객 전표는 출력하지 않을게요. 2번 취소가 자, 됐습니다. 이렇게 취소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요거 컨택리스 카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보면 이렇게 보면 컨택리스 카드가 있죠. 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는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처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용 버튼 눌러준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하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 되면 돼요. 그럼 결제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되죠? 되잖아요. 출력. 아니요 할게요. 됐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카드를 대거나 여기에다가 카드를 대거나 삼성페이를 댈 때는 먼저 여기 신용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신용 승인을 눌러주고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이때 카드 삽입하세요. 바코드 NFC 대기 중. 이 멘트가 떴을 때 여기다 대라는 겁니다. 이쪽에 고객이 직접 본인의 삼성페이 스마트폰 뒷면을 대거나 아니면 카드를 대거나 하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점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카드 이런 게 있어요. 취소했나요? 취소 한번 해요. 취소했나요? 한번 볼까요? 취소, 직전 취소. 한번. 취소가 안 됐네요. 취소는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를 보시면요. 이게 망가진 카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카드가요. 망가진 카드는요. 넣으면 읽질 못합니다. 이렇게 IS 카드 에러, MS로 전환합니다.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죠.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자, 넣어볼게요. 어떤 멘트가 뜨는지. 카드를, 자, 넣습니다. 밑으로. 자, 1000번, 10,000번을 넣어도 이런 멘트가 나올 거예요. 카드를 읽혀주세요.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KTC P500이 이 카드에 대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 카드를 읽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이게 이제 마그네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으로 이쪽으로 익혀서 결제를 하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그죠? 이때 금액을 눌러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카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으면, 자, 이런 멘트가 나오죠. 아이스카드 에러. 카드를 읽혀주세요. 그러면 카드를 당황하지 마시고 이 카드를 뺍니다. 뺀 다음에 옆으로 읽히면 됩니다. 자,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내리면 금액을 누르라고 이제 다시 나오죠. 그러면 카드 결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결제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현금 IC라고 있죠. 5번 버튼이 바로 현금 버튼입니다. 5번 현금. 그쵸? 현금. 5번을 누르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5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현금 여기네요. 죄송해요. 여기 현금 버튼을 누르면 1번 소비자 소득공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지출증빙입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는 어떨 때 하냐면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죠. 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집게 버튼도 있어요. 여기 집게 버튼을 통해서 집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단말기 집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한 매출을 각각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6번을 눌러서 전체죠. 6번을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말기는 애플페이 결제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 매장에서 단말기를 설치해달라고 많은 신청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페이코 결제도 가능합니다. 6번이 이제 페이코라고 쓰여 있죠. 요즘에 페이코 결제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여기 페이코 결제라고 6번 빨간색으로 페이코라고 쓰여 있죠. 네. 정말 기능 많죠. 그래서 이 단말기를 저는 설치를 이 단말기를 선택을 하셔서 설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